야, 진짜 캡텐텍. 오, 과거에 내가 있다. 과거에 내가 있어. 2004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2004년은 뭔가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2004년은 PC방이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스타크래프트를 한다든지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한다든지 그랬던 추억이 저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PC방을 가서 스타크래프트에서 들려오는 비명음이나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들을 때 저는 다른 소리에 조금 더 빠져 있었거든요. 엔진에서 나는 총소리, 그리고 타이어가 내는 비명소리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좁디 좁은 방구석에서 플레이를 하던 게이머가 아니라 실제 제가 레이서가 돼서 이 세계에 뛰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차를 좋아하지만 타는 걸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란투리스모 4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WID 게임즈 제가 가져온 게임은 그란투리스모 4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데로 와 있습니다. 이 그란투리스모 4를 플스2 저기 보이는 실기로 바로 플레이할 수 있게 PSR 사장님께서 특별한 스튜디오랑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SR 대표 남궁일이라고 하고요. 레이싱 게임들 모으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장소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란투리스모 4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 트랙을 가서 우리가 직접 탄다기보다는 그 과정이 저는 조금 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란투리스모 4를 시작을 하면 좋은지, 왜 이게 아직도 갓겜인가, 제가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란투리스모 4 같은 경우는 게임에 차량이 700대가 들어가 있어요. 700대 넘게 들어가 있는데 요즘 게임에서도 700대가 넘는 게임이 좀 있나요? 흔치 않죠. 모델별로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식별로 뭐 하나 라이트 하나 바뀌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준 거는 얘가 거의 유일하다고 네. 보시면 되죠. 제가 20년 전 때 이제 중학교 신장 때 그때 제 드림카가 S15였습니다. 뭐 놀랍게도 MRS가 아니었죠. 근데 그 S15를 구매를 하려고 딱 구매를 했는데 아니 터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씨, 왜 터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지? 알고 보니까 이제 스펙 S와 스펙 R이 나눠져 있었죠. 이런 것까지 되게 자세하게 나눠져 있는 거 보고 제가 꽤 경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차로 한번 튜닝을 하고 오늘 추쿠바를 한번 달려볼까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 그란투리스모 4가 이제 일본 게임입니다만 한국에 이렇게 정식 출시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가 정식 발매되면서 한국에만 집중해서 좀 스페셜하게 좀 해준 게 많고, 온라인도 이제 일본 쪽이랑 그 한국 쪽만 열릴 수 있게끔 해서 또 멀티플레이도 가능했었어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는 돈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멀티 하려면은 그 멀티 랜포트를 따로 샀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외롭게 싱글로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이야기 나온 김에 현대차랑 어울림 모터스의 전신 프로토 모터스가 있고, 이때 이제 현대에 들어가면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투스카니 CCS, 뭐 ACD6, 뭐 클릭스라고 막 이상한 컨셉카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놀랍게도 그때 당시 유명했던 레이스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클릭 원메이크 레이스죠. 맞아요. 클릭 원메이크 레이스가 있어서 큼사의 클릭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랠리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죠. 베르나 랠리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걸 타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 김에 또 지나칠 수가 없죠. 프로토 모터스 스피라를 또 봐야죠. 제가 이 스피라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샀던 기억이 나요. 이땐 게임 내에서 멋있긴 했었는데 게임 내에서도 생각보다 조작이 좀 어려운 차 중 하나였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코너를 돌고 싶은데 차가 코너를 못 돌아요. 분명히 직선은 꽤 빠르고 밸런스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코너만 돌려고 하면은 언더가 많이 나고, 그래서 기록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기억이 조금 납니다. 근데 또 지금 타보셨을 땐 오히려 네. 더 재미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실력이 이제 그때랑은 다른 그쵸. 상황이니까. 맞아요. 어렸을 때라서 뭐 브레이크를 더 밟고 돌렸어야 될 텐데 그게 조금 부족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다 신차였지만 저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중고차죠. 노가다를 하다 보면은 돈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애용해야 되는 데가 중고차 매매단지라고들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때는 진짜 옛날 게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게임은 솔직히 현질이라고 하죠. 현질하면 게임 차 다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진짜 고생해서 차를 샀어야 됐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무튼 뭐 이제 중고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창 발전하던 90년대 전반기의 차량이 여기에 모였다. GTR N1이 있네요. 5만 킬로. 요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또 재밌는 점, 아래 보면은 이게 다 설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차에 대한 설명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때 차 박사가 된 느낌? 남들은 교과서 펼쳐서 읽고 있을 때 저는 이 화면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 한번 그냥 구매를 해볼게요. 차는 다른 걸 타더라도. 지금 승차하시겠습니까? 이 로딩 시간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되게 기다리는 시간 같지 않은 느낌으로 줘서 맞아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 맞아요. 이때 당시는 로딩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로딩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잊고 있었던 추억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GT 오토 항상 갔어야 됐죠. 이제 내구 레이스 한번 뛰었다, 무조건 GT 오토는 갔어야 됐어요. 요새 게임보다 오히려 이 예전 때는 GT 오토가 되게 중요시 됐었는데 네. 요새는 오일 교환을 안 하더라도 음, 차 주행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예전에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거든요. 이게 엔진 오일이 열화가 되어 있으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출력이 한 5% 정도 저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속 레이스를 가면은 같은 차인데 제가 계속 뒤로 밀려요. 아, 내가 엔진 오일을 안 갈았구나. 이때부터 교육된 엔진 오일의 중요성.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보면은 그래프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맞아, 이런 효과음. 이거.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드라이빙 하는데 그냥 이쁘기만 하면은 뭐 빨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튜닝 같은 거를 많이 했었죠. 신기한 게 그때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제공해는 튜닝이 따로 있었고, 이때는 신기하게 튜너들을 되게 많이 밀어줬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그란트리스모 2 때부터 네. 그 유저들 차를 직접 가져와서 그 거기서 테스트하고 그걸 물리로 넣었었던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 차들도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형태가 많이 됐었죠. 아, 그래서 이렇게 튜너들이 많이 있었구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닛산 S15를 골랐잖아요. 그래서 뭐 블리츠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머플러, 브레이크, 뭐 엔진 계통이면 이제 뭐 피스톤이라든지 뭐 니트로도 달 수 있어요. 니트로. 구동 계통 가면 뭐 이제 미션을 숏으로 할지 커스텀으로 할지 플라이 휠, 클러치 이런 것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설명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아, 이때 그때 그렇게 공부를 했었으면은 현실에서 이걸 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아무튼 되게 재밌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튜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장착했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가서 서킷에서 막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 가기 전에 들릴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그냥 일상적인 주행은 뭐 이제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따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서킷 가는 거 무섭잖아요. 100km, 200km 막 달리고 핸들 꺾고 사고 나고 그러면은 재미없어,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란투리스모는 옛날부터 계속 잘해오는 게 라이센스 센터를 진짜 잘해왔어요. 그냥 솔직히 좀 어이없는 게 많아요. 악셀 밟기, 브레이크 밟기, 차 세우기. 근데 2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는다? 그런 것들도 되게 잘해놨어요. 브레이크를 하면서 여기에 딱 맞춰서 브레이크를 하세요. 근데 이거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센스의 마지막이 니르부르크링 북쪽 코스 풀코스 타임 어택이었어요. 이거를 골드를 따겠다고 모든 트랙을 다 외우고 코너가 어디 있는지 어디가 점프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 그란투리스모 4의 라이선스는 진짜 조금 악마 같아요.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요새 게임들은 너무 어렵다 보면 난이도 조정을 업데이트로 해서 해결을 하는데 네. 그런 거 없었죠. 없었죠. 네.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게 없으니까 일단 어렵게 만들고 플레이 타임 시간을 많이 길게 가져가자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라이선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게임 하면서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줘요. 돈 진짜 정말 짜요. 안 줘요. 차 하나하나 사는 거를 진짜 고심해서 샀어야 됐어요, 차를.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게 차가 되게 소중하다, 돈 벌기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제 지금 우측 상단 보면 돈이 되게 많아요. 실은 제가 방금 전에 새로운 뭔가를 알아내서 만들기는 했는데요. 이거 사장님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이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최근 20년 만에 발견된 치트키인데 이제 이걸 에뮬레이터로도 요새 계속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코드를 보다가 발견하신 게 돈이 추가가 되는 기능이랑 그리고 이제 정말 라이선스를 많이 도전을 하셔도 이제 골드를 못 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맞아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게 올골드를 만들 수 있는 치트가 발견됐어요. 그건 좀 치사한데. 그렇죠. 저도 그것까지는 네.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 돈은 이 되게 소중하니까. 네, 맞아요. 여기서 한번 지금 보이는 데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그 커맨드 입력을 또 네. 하기 전에 아, 맞아. 경과일이 신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1000일이 넘은 상태니까 괜찮은데 365일이 정확히 지나야 그때 이 커맨드가 입력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슬픈 거죠. 1년 동안 도전을 했는데 라이선스 골드를 못 따고 그렇죠. 돈을 못 벌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화면이거든요. 이 메인 화면에서 select when o a we when a we o when a L1 R1 select. 또 부자가 됐습니다. 저희 이제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축구바를 빨리 가가지고 그러면은 신나게 빨리 타고 싶거든요.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 드포프의 느낌이 어땠는지. 그래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세팅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세팅을 들어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노멀, 오리지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튜닝이 그냥 단순히 부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은 이렇게 파이널 3.781 막 이런 거, 이게 뭐지? 그냥 보면 솔직히 그렇죠. 어렵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는 뭐 자신 있게 한다고 못 하겠지만 그래도 안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좋아요. 셋업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체감이 이게 좀 되겠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뛰어들기 전에 이게 왜 어려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커스터마이즈, 제일 알기 쉬운 거, 이게 솔직히 이거는 이제 좀 쉬운 건데, 자동 세팅해서 제가 지금 13으로 맞춰놨는데 1로 가보겠습니다. 1로 가면은 자, 지금 들리시죠? 기어. 이게 기어 끝이에요. 이게 최고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176km밖에 못 가죠? 자, 그러면은 축구바 직선에서 지금 170km, 160km가 최고였으니까 지금 이 수준에서는 한 210km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셋업을 바꾸러 가는 거죠. 이 서킷만의 셋업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전에 13은 좀 과하고 여기서는 한 8, 9가 맞지 않을까. 한번 가볼게요. 저도 이제 다시 맞춰보는 겁니다. 어릴 적 제가 만들어놨던 셋업이 분명히 안 좋을 거란 말이죠. 이 고스트가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20년 전에 신짱과 대결을 한다. 셋업을 중학교 신짱은 좀 잘 못 만졌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시나? 마음에 안 드는데 차가 안 돌잖아요, 이거. 잘못됐는데. 네, 잘못됐는데. 그때 다 배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겠어요. 완성이 어디 있겠어요. 오, 과거에 내가 있다. 과거에 내가 있어. 저기 과거에 아까 신짱 잘했는데. 네. 56초 기록. 지난 저의 과거죠. 네. 과거는 바로 깨지는. 과거는 바로 바로 깨는데? 박살내는. 근데 좋은데요? 닛산 실비아 터보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드림카라고 하고 탔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제 차가 뭡니까? 토요타 MRS입니다. 아니, 그란투리스모 7도 그렇고 포르자 호라이즌도 그렇고 MRS가 게임에 요즘 안 나요. 근데 이때 당시는 신차였다. 자, 신차 가서 그러면 하나 사고, 제가 이거를 이제 튜닝을 하면 얼마나 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었는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사심이 아니라 제가 절대로 그냥 MRS를 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거 파란색 선택하시면 사심이죠. 바로 사심이죠. 그건 아닌데요. 그냥 자, 파란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파란색을 네. 구매하실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셨지? 파란색 좋아하시죠? 네, 제 차가 또 어쩌다가 보니까 파란 색깔 MRS여서요. 네. 자, 가보자. 아, 오랜만에 이렇게 츠쿠바로 오다니 기분이 다르네요. 신장님 같은 경우는 게임 하실 때 츠쿠바를 많이 타시잖아요. 맞아요. 오, 그 네.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아, 일단은 츠쿠바 하면은 길이가 짧고 굉장히 테크니컬해요. 뭐 이제 파워가 좋다고 좋은 서킷이 아니라 느린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택적으로 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중속이랑 중고속 영역대가 이제 있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시는구나. 맞아요. 근데 하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베스트 모터링이 저를 또 이렇게 그렇죠. 망쳐놨죠. 베스트 모터링그 파이브로프 바토르 막 이러면서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느껴지는 거는 좀 브레이크가 좀 사기다. 브레이크가 너무 좋네요. 좀 잘 쓰죠. 네. 요즘 게임보다 훨씬 제동력이 좋더라고요. 전 이때도 되게 무게감이 좀 있다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요즘 그란 7보다는 무게감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게 있네요. 아 그렇네. 브레이크 타이밍이 더 느려도 되네. 언더 나는 게 완전 MR이 맞다. 핸들을 돌려도 차가 돌지 않는 이 느낌. 오! 아 이런 재미가 있었단 말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 네. 싱글인데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멀티가 재밌지. 아 역시 레이싱 게임 멀티야 이러는데 이때는 나 왜 이렇게 잘 탔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내가 남 잘했네? 탓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요. 아, 네, 이겼습니다. 아무튼 뭐 1분 9초 4. 네. 빨리면 빠르게 튜닝 한번 보여주고 제가 원하는 꿈의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도요타 메이커 튜닝 말고 튜너로 가겠습니다. 아, 또 고민되는데요. 한경숙한테 가겠습니다. 지금 부자 됐어요. 저 그냥 다 좋은 거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그냥 풀튜닝. 네, 그냥 풀 튜닝. 그래스 튜닝?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한번 불사 질러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몇이었죠? 1분 9초? 신경 안 쓰셔도 네. 될 정도로 뭐 차이가 나지 그렇기는 하죠. 않을까 싶어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부터가 배기음부터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타이어도 향상됐을 거니까. 네. 가벼움의 극치를 느끼실 수 있죠. 와, 너무 다른데? 이게 체감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차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피드백이 또 지금 느껴보니까 나쁘지가 않은데? 피드백 느낌이 괜찮다. 이때 최첨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이거 테크노 프로 스피릿 사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 마지막을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지. 좋네요. 아까 전에 1분 9초 452였는데요. 네. 다 튜닝하고 나니까 57초 971이에요. 저게 실제 트랙에서 랩타임 변화라면 엄청 큰 거죠. 그쵸. 그리고 놀라운 게 제가 알기로 진짜 실제 MR에서도 이 정도 기록이 나오거든요. 풀튜닝 한 게. 그래서 좀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게 실제 랩타임보다 그란투리스모 4 때는 한 2초 정도 갭 차이가 실제랑은 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갭이 그래도 많이 적은 편이었다고 네. 해요. 역시. 그래서 한 80% 정도 가까워진 이제 게임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실제 레이서들도 연습을 했었던 그란투리스모 4였습니다. 일단 뭐 츠쿠바 너무 신나게 탔는데요. 그란투리스모 4 하면은 또 네. 서킷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는 한번 또 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처음 예전에 전에 공개됐었던 도쿄 서울에서 네. 공개됐었던 서울 시가지 서킷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한번 주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애국심을 끌어오르기 위해서 한국 차 한 대 좀 사서 가보겠습니다. 네. 제 사심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베르나 렐리카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이 캐스트롤 이 리버리. 이때 그 도장이 너무 이뻤었어요. 너무 이뻐요. 지금 승차 바로 해야죠. 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이게 2003년, 2002년쯤 배경이겠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정표나 그때 있었던 것도 전부 다 배경으로 보실 수 있어요. 와, 이런 편의점 뭐죠? LG25. 네, GS 생기기 전. 네, LG텔레콤. 옛날 생각 나는데요? 아, 여기가 지금 이제 막 공사하고 있던 것들도 보이고. 아, 이게 되게 고맙지 않나요? 약간 이런 서울 시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가. 이때 네.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유럽 쪽에는 또 그 관련된 시가지를 넣고 국내 거는 서울을 넣어서 이제 도쿄 서울이라고 해서 출시를 했었어요. 나라마다 많이 챙겨줬구나. 아니요, 세 군데밖에. 세 군데밖에 안 했어요? 일본, 네. 한국, 그리고 이제 유럽 쪽 그렇게 세 가지로 나왔었어요. 야, 신기한데요? 게임 안에서 이렇게 보인다니까. 아니, 그리고 기억은 하는데, 이 서킷을 기억은 하는데, 아, 이렇게 화질이 좋으니까 캡펜텍! 네. 오, 너무 남대문 시장, DHL, 흥국생명, 오, 삼성생명, 기가 막히네요. 오, 여기 표지판도 있어요. 이정표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잘 보여요. 종로구청, 무교동. 좋네요. 옛날 생각이 또 나네요. LG텔레콤 이런 거 계속 보이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것도 있네. 서울신문.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린 마음에는 뭐야 이거 서울 나왔다 해서 되게 뭐 좋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게임 덕분에 이 서울의 옛날 모습이 간직되고 있다는 게 되게 또 새삼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튼 오늘 사장님 덕분에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란투리스모 4는 요즘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 옛날 화면으로 이 좋은 화질로 제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제가 너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드포프가 지금 이 상태 좋은 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저는 지금 너무 믿기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저런 플스 저런 것도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란 한정판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 나온 김에 장비 자랑도 한 번만 좀 해줄 수 있나요?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2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롤로그 때 발매했었던 모델이고,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2 55,005번으로 이제 한국에서 정식 발매를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란투리스모 4가 출시하기 전에 이제 프롤로그랑 합본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었던 모델이에요. 그리고 TV 이거는 진짜 화질도 너무 좋고. 근데 이건 이게 모델이 이제 그 소니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썼었던 그 브라운관 모니터 중 하나인데, 이게 예전 가격, 출시 가격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였어요. 그때 당시 1,000만 원. 네네네. 그래서 엄청 고가였던 건데, 이제 지금은 훨씬 더 비싸지만 저는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자, 오늘 결국에 제가 또 이렇게 신나게 플레이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란투리스모 4를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또 좋아할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향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그때 정말 신경 써서 만든 게임이기도 하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 나왔었던 게임이라서. 그래서 프롤로가 나왔었구나. 그쵸. 네. 저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가지고 아직도 좀 가끔씩 즐기고 있는 거죠. 하나 아쉬운 게, 오늘은 이제 BGM을 다 끄고 했는데, 제가 지금 요즘도 노동요로 여기에 들어가면 나오는 음악들을 다 들어요. 약간 이제 마이홈 가면 진짜 마이홈에 간 것 같고, 막 몸에 릴렉스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추억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란투리스모 4 사장님 덕분에 제가 오늘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요즘 그란투리스모 7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란투리스모 4가 최고의 그란투리스모 4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의 그란투리스모는 4가 아닐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란투리스모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WRD의 신짱이었고요. PSR의 남궁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